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탑사고력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매주 화요일 날은 원리셈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6시에는 이제 탑사고력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원리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단계부터 이제 1, 2, 3학년 이렇게 초등 단계 순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탑사고력은 유아 단계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KP, A, B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탑사고력 K1, 2, 3권에 대한 이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탑사고력 K랑 P는 유아 단계의 이제 사고력 수학이다 보니까 뭐 이제 활동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뭐 문제를 뭐 많이 이제 문제 푸는 방법보다도 이제 활동을 통한 이제 좀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소개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얼굴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강의 화면으로 전환해서 하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세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위치를 자꾸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카메라를 이제 책상에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손이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하기 전에 음, 탑사고력 이제 K 단계에 이제 해당하는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탑사고력 K 단계는 이제 6, 7세 아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즐겁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6,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고 그런 활동보다 숫자 쓰는 거는 있어요. 물론 숫자는 쓰는 거는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문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스티커나 그런 걸로 이제 붙이면서 아이들이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KP 단계 그러니까 P 단계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아야 할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KP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끝나면 바로 P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처음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수세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를 세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수, 이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제 수를 이제 손가락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세는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손가락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제 세는 단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보이지 않아도 수를 셀 수 있는 단계. 요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6,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수를 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로 좀 전환을 할게요. 네, 여기 제 손가락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수를 세는 교재에 나와 있는 활동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손이 10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개를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손가락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보이는 손가락을 잘 셀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6, 7세 유아들이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수, 펼쳐져 있는 6개, 보이는 수 6개를 확인하고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이지 않는 수, 이렇게 4개,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수를 이제 세는 게 쉽지 않다가 이런 활동들을 자주 해봄으로써 이제 보이지 않는 수를 세는 게 조금씩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이는 수는 8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수는 한 번에 떠올리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보이지 않는 수 하나, 2개. 이렇게 세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수는 6개, 보이지 않는 수는 4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요렇게만 하고 요렇게 손가락이 잘 안 접혀지네요. 이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 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해서 뒤집지 않고도 나중에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하면 좋은 이유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수 7개와 보이지 않는 수 3개 이렇게 짝이 돼서 10이 되는 관계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이는 수 9개, 보이지 않는 수 1개. 그래서 두 수가 근데 6, 7세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관계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수, 보이지 않는 수 이렇게 처음에는 직접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를 확인하면서 세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수를 뒤집지 않고 또 이제 뒤집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 거기까지 됐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런 뭐 사탕이나 바둑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쥐어볼게요, 양쪽에. 그래서 요쪽에 요쪽에 몇 개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둘, 3개의 사탕이 있죠. 그리고 요쪽 손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개가 있죠. 3개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합치면 몇 개일까요? 이렇게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처음엔 쉽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손가락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익숙해지고 이제 손가락을 뒤집지 않고도 이제 보이지 않는 수를 좀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면 그때부터 요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다. 그럼 합치면 몇 개가 될까?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죠. 3개, 2개가 더해졌으니까 4개, 5개. 요렇게 좀 확장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는 탑사고력 K단계 3권에 보면 홀수와 짝수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홀수, 짝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6, 7세 유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 일단은 짝수가 뭐고 홀수가 뭔지 네, 그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라는 건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짝을 지어지는 수들이 이제 짝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탕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2개씩 짝을 지었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짝수. 2개씩 짝을 지었을 때 짝을 짓지 못하고 남는 한 개가 생겼을 때는 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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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2개씩 짝을 짓고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탕이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사탕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는 2개씩 짝을 짓고 또 2개씩 짝을 짓고 그런데 이 하나의 사탕은 짝을 못 짓고 얘 혼자 남아있죠. 그래서 이 5라는 수는
홀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단계에서는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요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있는 네 개와 여기 있는 세 개를 합치면 홀수가 될까, 짝수가 될까? 요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더해서 짝을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짓고 그러면 얘 하나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몇 개 있었죠? 여기에 3개, 여기에 4개에서 7개가 있었죠? 7이라는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짝을 짓고 짝을 짓고 짝을 지었더니 여기 하나가 남죠. 그래서 7이라는 수는 홀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짝수 2개 하니까 짝수. 얘도 이렇게 짝수네요. 짝수 6개 짝수. 그러면 얘 2개를 더하면 몇 개일까? 일단 10개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 10개는 홀수일까 짝수일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2개씩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2개씩, 2개씩, 2개씩. 2개씩 짝을 짓고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2개 남아있죠. 이 2개도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수가 또 짝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 감각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쌓기나무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 이게 탑사고력에 보면 생각해보는 문제, 창의성을 기르는 문제로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쌓기나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뭐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뭐 개수를 세는 것도 나오고 뭐 보인 모양을 그리는 것도 나오고 또 위, 앞, 옆에 모양을 제시해주고 이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6, 7세 이제 유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충분히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면 쌓기나무의 개수. 쌓기나무의 개수는 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여기는 보이는 개수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니까 이렇게 4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도 4개. 여기도 하나, 여기는 2층이 돼 있죠, 여기.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다섯. 네, 5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숫자를 써서 하든 이렇게 수를 세서 하든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쌓기나무, 요 쌓기나무, 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어보려고 하면 보통 이제 경험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보이는 개수만 세요. 둘, 셋, 넷,
5.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수만 세거든요. 근데 여기에 잘 보면 여기 있는 쌓기나무와 여기 있는 쌓기나무는 이렇게 쌓기나무가 여기 이렇게 2층으로 쌓여 있으면 얘가 없이 이렇게 2층에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1층, 1층, 여기 2층, 2층에 쌓기나무가 있다는 건 이렇게 바닥에 하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쌓기나무가 하나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만 세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2층에 있으니까 1층에 받쳐주는 쌓기나무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쌓기나무 개수를 세는 방법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1층에 있는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건 어떨까요? 1층엔 이 2개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2개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2개를 드러내면 얘와 얘를 드러내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그럼 1층에는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층은 다 셌으니까 이제 2층을 세보면 2층에 여기 하나, 여기 2층에 둘.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래서 2층에는 2개. 이렇게 해서 여기 1층과 2층에 있는 전체 쌓기나무 개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5개, 2개 더 추가됐으니까 6개, 7개. 이렇게 7개가 있겠죠. 이렇게 1층 세고 2층 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쌓기나무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 쌓기나무가 보이고 요 쌓기나무가 보이고 위에서 보면 얘들만 보이겠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모양에 직접 쌓기나무의 개수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요 줄에는 요 줄에는 쌓기나무가 1개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1개. 그리고 요 줄에는 여기 보이는 게 1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받쳐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1개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줄에는 몇 개 있을까요? 2개. 그리고 요 줄도 어때요? 요 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는 하나지만 받쳐주고 있는 게 1개 더 있으니까 요 줄도 2개가 있겠죠. 그러면 아직 안 센 줄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더하니까 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해서, 해서 7개가 되겠죠. 네,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쌓기나무를, 세는 방법은 각 층마다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 줄에 쌓기나무의 개수를 이렇게 세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보이는 모양의 숫자를 써서 개수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다른 조금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걸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면 편하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이 옆에 있는 문제, 이 문제도 한번 해보면,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층별로 세보면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어지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1층에 4개. 그리고 여기 위에 2층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보이는 모양에다가 그 줄의 개수를 써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줄에는 1개, 이 줄에는 여기 보이는 게 1개 있지만 받치고 있는 게 1개 더 있으니까 여기는 보이는 거 하나와 받치고 있는 거 하나 해서 몇 개? 2개. 여기도 보이는 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5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개 더 있으니까 넷, 5. 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 여기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 위에 한 번만 써볼게요. 여기 2개. 요 줄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 줄은 몇 개가 될까요? 여기도 하나, 둘. 여기는 다 보이네요. 그렇죠? 요 줄 2개는 여기 보이는 거 하나와 받치고 있는 거 하나에서 2개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얘도 4개 하나에서 얘도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기나무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6, 7세 아이들이 하기에 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천천히 층별로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각 줄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해서 여기 위에 보이는 거에 쓰는 이렇게 써서 계산은 요 2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이제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쌓기나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블럭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뭐 만들어 보고 뭐 이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그 모양을 이렇게 맞추고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 모양과의 관계, 이 모양과 이 모양, 또 이 모양, 모양들 간의 서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렇게 해보지만 그 외에도 모양들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모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노란색은 이 빨간색 2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렇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그렇죠?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얘도 노란색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노란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파란색 몇 개가 있어야지 노란색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하면. 얘 몇 개로 할 수 있죠?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파란색 몇 개로 할 수 있어요? 파란색 3개로, 얘를 만들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관계도 한번 찾아볼까요? 얘네 둘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얘네 둘의 관계는 얘는 얘로만은 못 만들어요. 얘로만은 얘를 만들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얘 하고 요 조각이 남죠. 요거.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조각은 요 모양은 이 빨간색 모양은 이렇게 파란색 모양 하나와 초록색 모양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모양은 파란색 몇 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파란색 몇 개? 파란색 이렇게 3개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초록색 몇 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는 모양을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크기에 대한, 도형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좀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모양을 이제 그 패턴 블록으로 맞춰볼 건데 이 모양을 패턴 블록 그 활동 자료에 보면 패턴 블록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한번 뜯어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패턴 블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 이렇게 해서. 근데 얘를 4조각으로 패턴 블록 4개로만 한번 채워볼까? 4개로? 4개로만 채워보는 거예요. 조건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 하나와 여기 하나, 요 모양 하나.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세모 모양. 그냥 요런 모양, 그냥 요런 모양. 세모도 모를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 하나, 요런 모양 하나, 그 다음에 요런 패턴 블록 하나,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3개로는 할 수 없을까요? 3개로? 3개로는. 이렇게 하면 얘 하나, 얘 둘, 얘 셋.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모양을 맞춰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물론 이게 유아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개수를 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적게 사용하려면 도형들이 커야겠죠. 모양들이 커야겠죠. 그럼 아까 패턴 블록 중에 이렇게 큰 모양 하나 있었죠. 얘를 하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모양 뭐 있었죠? 요런 모양 큰 거 하나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요런 모양도 큰 거 있었고, 그쵸? 그리고 아까 잘 보니까 요 모양도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모양만 맞추는 게 모양을 맞춘 후에 한번 가장 적은 개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적은 개수로 하려면 큰 모양을 많이 써야겠네. 그래서 큰 걸 이렇게 써 보니까 이렇게 4개 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조각을 패턴 블럭을 많이 한번 사용해 보자. 많이. 그러면은 작은 조각으로 사용해야겠다. 작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요 조각으로 쪼갤 수 있고. 근데 아까 요 조각을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었었죠. 어떻게? 요 모양 3개로. 그쵸? 요 모양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6개. 6개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요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3개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요 모양도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조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많은 개수의 패턴 블록을 사용해서 또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모양만 맞춰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형들 간의 크기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면 조금 도형의 그 넓이라든지 도형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칠교놀이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활동놀이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칠교놀이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7조각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 잘 보면 이렇게 활동지에 보면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 제시돼 있고 얘를 한번 맞춰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도 아마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해보다가 쉽지 않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좀 이런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힌트냐면, 일단은 요 큰 조각들 있죠. 요 큰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조각은 여기는 안 들어가죠. 요 머리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큰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니까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 한 큰 조각이 어디 들어갈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 큰 조각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큰 조각이.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안 되고. 큰 조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큰 조각은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까 요렇게도 들어갔지만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많은 부분이 나눠지죠. 많은 부분이 나눠지죠. 그러면 7개의 조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7인데 다 여기 모양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7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돌리니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각들을 여기 네모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알려준 방법은 가장 큰 도형, 이 가장 큰 도형으로 먼저 큰 도형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찾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이 모양을 딱 보고 끝에 모양이나 이렇게 뾰족뾰족 특정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죠. 근데 요 모양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무 모양도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넣을 수가 없죠. 여기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네모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요 길이 때문에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때요? 돌려보니까 되네요. 그렇죠? 돌려보니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좀 다 뾰족뾰족한 여기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세모 모양의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얘는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얘는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 작은 두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여기 뒤집어야겠네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얘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퍼즐 놀이 할 때는 특징은 이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모양의 도형을 이렇게 사용해서 먼저 그 도형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특징들, 확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 다른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을 보면 여기 머리 부분에는 당연히 이 네모밖에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여기 꼬리 부분도 어때요? 이 모양밖에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끝에 있는 모양들을 보고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탑사고력 교재에 보면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탑사고력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이렇게 7교 조각에 잠시만요. 둘, 넷, 여섯, 네. 이렇게 7교 조각을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파란색. 네. 이렇게 색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 조건을 하나 제시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요 세 개의 도형으로, 세 개의 모양으로 파란색 부분이 보이게끔, 파란색 부분이 보이게 얘를 맞춰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조각이 아니구나. 요 조각이죠. 그래서 얘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요 네모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죠. 그쵸? 그쵸? 요 네모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리고선 요 모양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조건을 줬으니까. 파란색으로 하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파란색을 이제 사용해서 죄송해요. 크기가 다른 거였네요. 요 크기로 했어야 돼요. 요 크기로. 그쵸? 아이고. 파란색이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한 조각, 요 조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 건 이렇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아까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한번 놓고 얘를 놓아보려고 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고 맞지가 않네요. 딱 이만큼이 비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뭐 이리저리 뒤집어 봐도 얘는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 조각은 이 네모 조각은 이렇게 뒤집어도 잠시만요. 얘는 색깔이 같으니까 얘를 뒤집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도 어때요? 얘랑 이렇게 포개했을 때 포개어지죠. 그쵸? 포개어지죠. 그래서 얘를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어도 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쵸? 모양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도 어때요? 얘 모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모양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 모양은 모양의 변화가 있어요. 모양의 변화가.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놨죠. 똑같이 이렇게 놨는데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으면 어때요? 모양이 같지가 않죠. 아까 다른 모양들은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놓고 한쪽을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이렇게 포개어 보니까 똑같지가 않죠. 그쵸?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집었을 때 아까 요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는 채울 수 있었지만 이렇게 뒤집으니까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아마 아이들은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운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게 뒤집었을 때 같아지는 모양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포개어져요. 이렇게 포개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대칭이라고 하긴 하죠. 근데 6, 7세 아이들한테는 얘기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아지는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져요. 또 얘도 보면 이렇게 접으면 포개어지죠. 이렇게 접으면 포개어지고 또 아니면 이렇게 접어도 포개어지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접어도 포개어지고 그렇죠? 네, 포개어져요.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도 포개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접어도 포개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접어도 포개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파란색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접어서 포개어지지 않는 도형은 이제 대칭이 아니라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들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고 그냥 어머니들께서 한번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한 거고요. 요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칠교놀이 퍼즐을 색종이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색종이로 이 세모 모양도 접어보고 요 모양도 접어보고 이런 모양들을 접어서 나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이렇게 주어진 모양을 이렇게 채우는 거 말고도 나만의 모양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사탕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말려 있는 이런 사탕 보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는 이제 네모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각이 하나가 없네요. 얘가 없네요. 얘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탕이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이런 문제를 이제 맞춰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또 활동 자료 추가 모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에 뭐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 많이들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출력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K는 이제 아이들 활동이 유아 이제 사고력이다 보니까 아이들 활동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유아 사고력 수학을 접할 땐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탑사고력 KP에 보면 학부모 가이드도 나와 있고 이제 거기에 보면 다양한 활동도 나와 있고 또 활동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면서 아이가 이제 수학적 감각도 키울 수 있고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